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요즘 광주는 서구갑과 서구을 선거구가 뜨겁습니다. 서구갑은 대표적인 친명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서구을은 민주당 중앙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250여 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4.10 총선의 공천 작업을 본격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다만 광주 서구을을 비롯해 17곳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제외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을 뿐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예비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당 입맛에 맞는 이른바 내리꽂기식 공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현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권을 맡겨야 한다며 중앙당 개입을 차단했고 최회용 예비후보는 당심과 민심을 저버리는 전략공천은 폭력적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광진 예비후보는 청년, 여성의 우선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양부남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닌 만큼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타 정당의 후보들조차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현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과 진보당 김혜정 후보는 번번이 전략공천 인물로 지역을 채우는 것은 서구을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나와 신당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은 사실상 전략공천의 수순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구갑의 경선 판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후보 검증 신청을 포기하면서 향후 대결 구도 변화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강 특보의 지지 향배에 따라 현역인 송갑석 의원과 팽팽한 양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서입니다. 김명진, 박혜자, 조인철 등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강 특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안타깝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이 그 지지세를 흡수할 것이라는 각기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 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까지 내부 분열 등 후폭풍과 함께 전체 판세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 구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유물을 구입하는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물 구입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당연히 심의회를 열어야 했는데 어땠을까요?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인데 작년에 유물 280여 점을 감정하고 심사하는데 단 2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주 MBC 고발 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역사민속박물관 유물감정심의회 위원회 3명이 유물을 감정하는 모습입니다. 유물의 진품을 따져 박물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유물감정심의회가 소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박물관은 세금을 들여 비용을 지급하고 유물을 사들입니다. 10년 동안 소장품 3,300여 점을 사들이는데 광주 시민의 혈세 8억 6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유물감정심의회는 한 해 평균 300여 점의 유물을 검증해 왔습니다. 문제는 유물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게는 1년에 130점, 많게는 630점을 사들였는데 이를 결정한 심의회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연 회의 때마다 초스피드로 소장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수백 점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5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의견 제시하고 해서 유물 구입 시 주요 증빙 자료가 되는 유물감정심의회 회의록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당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4명의 위원들이 281점을 실물로 보고 감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단 2시간 만에 유물 감정이 끝났습니다.
2시간 만에 이 유물 감정을 4명이서 200점을 했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유물을 보신다면 4명밖에 안 됐다는 게 또한 유물 검증의 투명성을 위해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타 지역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회의를 거쳐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남겨놓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4년 제도 개선을 공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시하고 사업소하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광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권익위 비판도 듣지 않았던 광주시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른바 맨발 산책길 조성에 지자체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용봉 저수지 둘레길, 신발을 벗은 시민들이 진흙을 밟으며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진흙으로 된 길 옆에 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한 달 전에 조성한 맨발길인데 진흙으로 된 길과 매트길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맨발길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래 있던 길을 반으로 나눠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이 습지다 보니 질퍽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이 매트 위로 넘어오면서 매트에도 진흙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를 걸었는데도 신발은 엉망이 됐고 바지에는 진흙이 튀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진흙이 돼 걸을 때마다 신발과 바지가 엉망이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20-30분 걸었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땅을 이렇게 밟다 보면은 막 튀어요. 매우 불편하죠. 집에 가서 이거 손질 다시 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맨발로 걸어 건강해졌다며 오히려 진흙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질퍽질퍽한 것이 훨씬 더 그 접지 효과가 있어서 좋거든요. 시립미술관 측은 맨발길을 두고 서로 다른 민원이 접수돼 힘들다면서도 진흙길을 의도하지 않았던 만큼 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발 걷기 하는 민원하고 신발 신고 다니는 민원하고 양쪽으로 민원이 걸리더라고요. 배수관을 빼보고 또 마사트를 더 깔아가지고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보겠습니다. 아직 맨발길이 없는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맹문동을 심어놓았던 화단의 땅에 자체적으로 맨발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5.18 공원 관계자는 예산을 들여 화단을 조성한 만큼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해 맨발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맨발길 조성을 서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토길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와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자체가 조성한 맨발길은 총 34곳인데 광산과 서구가 각각 16곳과 1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서구에서 한 곳을 제외한 33곳 전체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내년에도 37곳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맨발 산책길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맨발 산책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국 최연소 의장을 배출했던 강진군 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결국 철회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편가르기, 또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군의원들이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건 지난 5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진군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발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 열흘 만에 공식 철회됐습니다. 임시회에서 위성식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철회에 동의하면서 의장직을 지키게 된 겁니다. 앞서 일부 강진군 의원들은 본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신임한 철회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둘러싼 편가르기, 청년 정치인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도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서 선진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 의장에 대한 명분 없는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 형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신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김보미 의장은 앞으로 강진군 의회와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탄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당 문화에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고. 한편 강진 지역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일부 강진군 의원과 지역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지 못한 김승남 의원도 윤리감찰단에 징계 요청하겠다는 계획. 사상 초유의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결국 철회되기는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은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 수가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월동 지역 분포도 순천만에 그치지 않고 고흥 여자만 전역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형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무리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내려앉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깃털을 다듬으며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첫 도래했습니다. 이후 순천만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로 향하는 중강 기창 무리까지 합류하면서 최대 8,600여 마리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원 흑두루미 월동 개체 수는 모두 6,400여 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흑두루미는 작년 11월 12일 8,600마리까지 증가했다가 11월 23일부터 6,400여 마리가 넓은 서식지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월동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3,000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서 확산한 AI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를 피해 순천만에서 일시적으로 월동했던 개체들이 올해 월동지로 다시 순천만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은 월동 지역 분포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순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흥, 보성, 광양까지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여자만 전체가 흑두루미의 중요한 월동지로서 벨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순천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해마다 월동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월동지 분포도 순천만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흑두루미들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 쇼핑몰 조성을 추진 중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토지 매매 계약금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 일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 프라퍼티는 90일 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